안녕하세요. 강예치입니다. 오늘도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의 비밀이 잠재의식의 힘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힘 그리고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서 조화로운 우리의 삶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잠재의식과 조화로운 인간관계 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그 카테고리 중에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잠재의식과 행복, 잠재의식과 뭐 수면의 기적, 잠재의식은 뭐 성공의 조력자, 잠재의식으로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 등등등등 뭐 젊게 사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내 잠재의식을 건드려서 다른 누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잠재의식으로 내 삶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절실하고 내가 바꿔버리고 싶으면 매달려서 바꿔버려야겠죠. 네. 그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요. 이게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대요. 뭐 회사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근데 딱 돌아서 그럼 마음속에서 하면서 비판적이고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대단히 해롭다는 거죠. 마치 독을 먹는 것과 같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조셉 머피에게 찾아온 어떤 신시아라는 여자가 회사 여직원에게 막 화를 내고 있죠. 근데 이 여직원은 이 신시아는 여직원들이 자기를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시아는 나는 여자는 싫지만 남자는 좋아요 라고 한 거죠. 가만히 신시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신시아의 말투가 굉장히 거만하다고, 그리고 거만하고 아주 고압적이면서 날카로운 어조로 대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딱 그냥 표시가 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딱 들으면 거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가 보이잖아요. 저도 식당을 요즘 매일 나가서 식당을 보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날은 굉장히 좋으신 손님들이 오시는데 반해서 어떤 날은 조금 대하기가 조금 불편한 또 어려운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네, 날카롭고 깐깐할 때, 깐깐하신 분들이 오실 때, 별것도 아닌데 요만한 것도 완전히 막 못 보는 그런 고객들이 오면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막 말을 놔요. 말 놓는 거는 그거는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손님이라도 손님이 요즘은 왕이 아니에요. 서로가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우가 없으신 손님들이 좀 있으세요. 그럴 때는 네 저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뒤에서 저 사람은 왜 반말을 할까? 이왕이면 서로 존댓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이 신시아는 늘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말을 한 거죠. 원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를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고 막 저는 막 깜짝깜짝 막 놀랬었거든요. 지금 갈비를 키우면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안기도 하고 정말 사랑해 이런 말도 하고 예쁘고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아는데, 그 전에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무서웠었어요. 겁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막 가는데 강아지들이 딱 와요. 그럼 제가 막 옆으로 막 가요. 일부러 다른 데로. 그럼 저만 쫓아와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별로 꺼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위협을 해야지 이러면서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잠재의식의 진동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싫어하는 그 비서에게 기도를 권유를 한 거죠. 날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여직원들을 싫어하는 나쁜 버릇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심어주고 기도를 유도를 한 거죠.
신시아는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화를 내거나 분개하지 않고 그녀의 특유의 행동도 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회사에 있을 때마다 계속 규칙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양심적으로 실행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조금 길은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런 곤욕스러운 인간관계가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회사에 있을 때 아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기도를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다정하고 조용하고 온화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 수근거리는 여직원들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와 관용과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나는 언제나 평화와 조화와 모든 사람에 대한 호의를 생각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려 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나는 나의 내면에 숨겨진 조화와 건강과 평화의 원리에 입각해 생각하고 말하며 행복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조적 지성은 모든 점에서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안내해 줍니다. 이 기도가요, 그녀의 삶을 바꿔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런 내용들을 좋은 문장들을 읽으면 제가 여기 몸속에서 뭔가 좀 거치는, 뭔가 선한 게 막 온몸에 퍼지는 거, 좋은 것들이 온몸에 확 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쁜 글귀나 아니면 나쁜 영상 같은 걸 딱 접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건 25시 뭐 이런 데서 뭐 살인하는 거,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조도슨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너무 다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별로 몸속에서 안 좋은 것들 확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 같은 거는 우리 몸에 아주 선한 무언가가 쫙 뿌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문장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활용을.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을 때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권장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그 화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 화로부터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께 맡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 지금 부정적인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이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나름대로의 기도를 정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신시아는 이렇게 기도를 계속 실천함으로써 회사에서 비판하고 괴롭히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대요. 아니, 솔직히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먹었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욕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부하 여직원들은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협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대요. 와, 너무 좋은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으며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라고요. 맞아요. 변화할 것은 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탓을 해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대신에 변화할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1대1의 관계에서 뭔가 오해가 생기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한 것은 내가 피해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을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은 훈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화를 내므로써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반응을 하면 거기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양양양양 하면서 나를 계속 해하려고 드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끝장까지 바닥을 치게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못한다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지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거든요. 내가 독을 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기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축복을 내려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짐이라는 영업사원이 또 조셉 머피를 찾아왔대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회사의 영업부장과 함께 일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10년 동안 근속을 했는데 전혀 승진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자격지심이 생겼을까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양호한 영업 실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싫어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회의석상에서 그의 제안을 비웃기도 하고 또 그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죠. 네. 짐의 평가대로라면 그 영업부장은 아주 비열하고 편파적이고 심술궂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짐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반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출근하는 길에 그는 마음속으로 영업부장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차서 마구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회사 생활을 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선배가 있거나 아니면 리더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있거나 이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편애할 때도 있고 막 깔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욕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짐도 어김없이 이 영업부장을 아주 비난하고 욕설로 아주 매일 아침마다 아주 그냥 험담을 늘어놓은 거죠. 결국 짐은 자기 마음속으로 표현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똑같이 돌려주는 거죠. 자, 영업사원은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 대단히 해롭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우리가 소리 없는 생각과 감정, 마음속으로 막 내뱉는 영업부장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충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주 기도를 반복하라고요. 조셉 머피가 알려준 거죠. 어떤 기도문인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활용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의 우주 안에서 생각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업부장에 관한 나의 생각에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부장은 그에 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과 장소와 물건에 대해서는 힘을 줄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상사를 위해 건강과 성공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신성한 인도를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 관한 생각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는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는 이게 소리 없는 생각과 감정은 이 마음속에서 내뱉은 거는 이게 소리 없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업부장도 자꾸 나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책임은 나한테 모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큰 소리로 조용히 천천히 정성껏 반복하면서 자기 마음은 정한 것 같아서 그 안에 심은 것은 무엇이든 각기 종류대로 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습관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조셉 머피가. 즉 영업부장이 그의 훌륭한 업무 처리에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열의와 열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평가 등을
칭찬해주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자, 아주 실감나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영업부장과 악수를 나누며 그의 어조를 듣고 그의 미소를 본 거죠. 이게 이미지를 딱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이 쭉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그리고 사랑이 넘쳐날 때 이 안에서 그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많이 어렵다는 것도 저는 느껴봤어요. 우리가 부정적이었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재 이 짐이요. 잠재의식은 자신의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새기는 감관판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마음의 영화를 쫙 펼친 거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업부장은요, 짐을 샌프란시스코로 불러 승진을 축하해 주었대요. 그리고 분과 영업부장으로 승진시켜주고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서 급여도 대폭 인상해 주었대요. 이게 이 사람이 잠재의식을 바꿨더니 그의 상사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관계가 좋지 않은 상사가 있거나 부하 직원이 있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욕을 하고 미워하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기 편하고자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 한 장, 이게 뭘까, 양면 차이인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 동전의 양면 차이.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나한테 좀 맞는 거는 장점이라고 느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불편하니까 단점이라고 느끼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 뒷담화 했어.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믿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의지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많이 했어. 오픈을 했어. 그래 나는 배신감을 느껴. 이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요,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해서 의지를 했다면 그건 의지를 했고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보듬어 줬던 그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로 내가 상처를 받고 하다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상처만 받아야 돼. 왜?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거나 하지 말고 나한테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랑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그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서로가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내 주변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도 과거에는 누군가가 가까이 지내다가 배신감이 느껴지면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상처도 속으로는 속상하죠. 하지만 속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아까 여기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이런 마음을 딱 떠올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깊숙이 상처받은 걸 내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줘야겠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전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과거보다 예를 들면 더 소원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사람은 친했다가 멀어졌다. 친했다 멀어졌다. 이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습?
과거에는 그런 부분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고 저도 조금 많이 냉정해진 편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어차피 여러분, 나랑 잘 지내다가 등 돌리고 또 진짜 절친이었다가 등 돌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적절하게 다가가고 적절하게 장점과 단점을 인정한다면 크게 상처를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상처받았다, 기도해 주세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네. 지금 이 짐처럼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요, 해답은 사랑이래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고 선의를 가지며 존중하는 것이래요. 네. 여러분,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과 화에 대해 유치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데요. 너무 멋지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과 화에 대해 유치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얕잡아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돼요. 누군가한테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약간 부당한 대접을 받았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감정을 주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선택이란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래요. 성숙한 선택이란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은요, 남을 얕보고 비난하는 아주 저속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기분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거 우리 공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목표를, 삶의 목표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그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선택을 해서 부정적인 기분을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해, 이러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지위, 사건 등이 마음의 평화와 안정, 눈부신 건강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좀 믿음이 깨지는 것을 느꼈을 때 가장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의 전환,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속으로도 저도 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고, 그 사람은 저보다 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는 처음에는 너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용서해줄게,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삶을 위해서죠. 여러분도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막 좋아하고 막 환호하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내가 용서해줄게, 나는 너가 정말 싫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 너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게,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래,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족쇄에서 풀려나오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소중한 나의 삶을요. 사랑 없는 인간은 병이 나서 죽는데요. 이게 프로이트가 말을 했대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고 선의를 가지면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선의를 더 많이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사랑과 선의가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부메랑처럼.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욕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리고 사랑을 주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미워도 정말 용서 못할 사람도 내가 축복을 하고 좀 그 족쇄에서 풀려 나오는 순간 다른 곳으로부터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내 정신 건강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만약 내가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선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감사를 받기를 바라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랑과 감사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과 감사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간관계의 잠재의식을 통해서 인간관계 하는 법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시잖아요. 우리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은 또 오손도손 앉으셔가지고 제사 음식도 추석 명절 음식을 만드실 텐데요. 우리가 좀 불편한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식구들끼리도. 그랬을 때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조금 이번에는 편하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추석 명절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특히 저도 과거에는 이 마음속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랬었어요. 가족들하고 모여 있으면 불편하고 친척들이 와도 힘들고 이랬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만났을 때 공포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기도를 한번 해보냐면 나는 누군가가 이제 꽂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약 올리는 말을 해. 예를 들면 그러면 속으로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화가 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오늘 명절이고 그리고 또 나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시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는 일이 계속 하루 종일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뽀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강희치가 사랑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이루고 싶은 꿈, 목표 그리고 이루고 싶은 상황, 현실을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습하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봄달 보고 소원 비세요. 저는 소원 빌어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세상 좋은 말 모두 모아서 반사합니다. 안녕.